네, 오늘은 저희가 일반 리뷰와는 좀 다르죠. 쏘고 달리고 이런 자동차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특별한 제품을 테스트하는 그런 걸 준비했잖아요. 바로 옥탄가를 높여주는 옥탄 부스터인데요. 바로 이 주인공이 아드레날린 옥탄 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탄 부스터 용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이게 뭔가요? 옥탄 부스터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옥탄가 올려주는 그 케미컬이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쉽게 설명드리지만 어폐가 좀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자세한 얘기는 후반부에 가서 오늘 어떤 한 분께서 오늘 뭐 불을 뿜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뭐 가령 이제 고급류 세팅 엔진, 고급류가 들어가야지만 제출력이 다 나오는 엔진에다가 일반유를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때 내가 오늘 좀 파워풀하게 제출력을 다 쥐어 짜내야 되겠어. 네. 그럴 때 정량을 넣어줘서 출력을 다 온전히 발휘시켜주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드레날린 옥탄 부스터라는 새 제품이 나왔고 맨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쏘고 달리는 게 저도 지겨워요. 그래서 이런 좀 제품 테스트를 통해서 이 옥탄 부스터 안에는 사실 우리가 아주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노킹, 옥탄가, 그 다음에 ECU, 어떤 그 프로세스, 이런 메커니즘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네, 듣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고 또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파워트레인 박사과정에 계신 선재훈 연구원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파워트레인 박사과정 재학 중인 선재훈이라고 합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아니, 본인 학과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이게 좀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저도 항상 이렇게, 플레임으로 말한 게 정말 오랜만이라. 네. 오늘 여기 탐리를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제 잘 챙겨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출연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옥탄 부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일반유와 고급유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일반유랑 고급유가 막 그렇게 진짜 고급유가 고급스러워서 그런 고급유가 아니라 공학적으로 보자면 가지 달린 알케인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고급유거든요. 이제 결국 그게 자연 발화로 인한 노킹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 좋은 게 고급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급유는 노킹 억제가 가능한 고옥탄 휘발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볼펜이랑 좀 이렇게 노트 꺼내가지고 네. 적으면서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야기 우리 선재훈 연구원하고 나랑 둘이서 한다고 이거 다 바로 꺼버릴 거야. 다행히 송소희 아나운서님 있어가지고 끝까지 볼 것 같아요.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부터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노킹, 옥탄가, 출력 보정 명령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바로 꺼버리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이 제품 테스트 결과부터 이야기하도록 하자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일반유에 옥탄 부스터 넣었을 때 진짜 옥탄가가 올라가던가요? 첫 번째, 가장 기본 테스트가 저거잖아요. 일단 옥탄가가 과연 올라가는지 그래서 저희가 측정기 하나 준비해가지고 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젤리캔, 이제 쉽게 말해서 기름 넣는 통이죠. 그 젤리캔이 20리터 들어가는 통에다가 일반유를 가득 넣었어요. 그래서 일반유부터 먼저 그 옥탄가가 얼마가 되는지 테스트해 봐야 되겠죠. RON, 그러니까 론 단위로 95 옥탄가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제 거기서 저희가 그 당시에 300ml 그 통을 넣었을 때 옥탄가가 97 론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유사마다 좀 허용 오차 우연에 들어오긴 하는데 론 단위로 97이 되면 고급유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리터 일반유에다가 이거 한 통을 넣었을 때 고급유로 변신했습니다. 거기서 못 끝나겠어가지고 한 통을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똑같이 99. 그러니까 론으로 20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통 더 넣었습니다. 총 900ml가 들어갔죠. 그랬더니 론 단위로 101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쭉쭉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또 어떤 배분을 한번 환산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세단 이제 그 주유통이 한 60리터 만약에 들어가는 그런 차에다가 일반유 가득 넣어놓고 세 통을 넣게 되면은 한마디로 고급유로 변신한다.
이렇게 뭐 측정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옥탄 테스트기로 했을 때는 분명히 옥탄가 향상이 되었는데 네.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사실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끝내면 되지 왜 또? 에이, 무슨 소리 하세요. 그 실제의 구동 출력 테스트, 다이노 테스트도 당연히 해보셨겠죠? 어디서 뭔가 많이 하던 얘기다 이거. 아니, 우리 확실하게 해야죠. 그 네. 장수용 따님이라는 소문이요 지금. 어머, 그런 심한 말씀을. 아, 그렇게. 장수용 빙이 됐어. 시집 가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이노 테스트 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 파주에 위치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용인으로 이사 갔죠. NK 스피드에서 실제 효율 구동 출력 다이노 테스트 했는데 일반유를 넣었을 때는 329마력이 측정이 됐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아드레날린 옥탄 부스터 600ml를 넣은 다음에 두 통을 넣었죠. 두 통을 넣은 다음에 GDS로 ECU 학습 초기화를 완전히 시킨 다음에 테스트했더니 356마력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27마력이 향상된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여기서 놀란 거, 일단 우리 지금 아드레날린 옥탄 부스터 테스트인데 전 G70 이 차량이 지금 제 차량이 후륜 구동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유 넣었을 때 나온 이 329마력도 솔직히 그렇게 손실이 큰 차가 아닌데 옥탄가 높은 걸 넣으니까 그만큼 출력 반응이 더 섬세하고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팅어랑 G70 모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고급유를 넣건 일반유 넣은 다음에 옥탄 부스터를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출력 변화의 체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방금 앞서 장수영 PD님께서 GDS를 통한 ECU 학습 초기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 연구원님, 이건 어떤 개념인 건가요? 아, 그게, 일단 핸드폰 공장 초기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에도 이제 모든 스캐너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GDS 스캐너를 장착하고, 학습 값이라는 게 뭐 ECU의 점화 타이밍이라든지 뭐 변속 타이밍, 뭐 그런 것들을 다 출고 후에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운전자가 자주 하는 드라이빙 패턴에 따라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완전 공장 출고 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상태로 초기화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저것저 지금 말하는 거? 초콜릿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장수영 PD님, 우리가 이거 봐. 홍세 아나운서님이 저보고 너무 매니아적이고 너무 덱스가 깊은 내용 하니까 우리 탐리뷰가 구독자 수가 빨리 안 는다고 이게 좀 아쉬워하시더라고. 저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았죠, 오늘요? 네. 아, 저 덕분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분 많아, 내 주위에. 그럼 잠시만요. 저 초콜릿을 좀 먹고. 한 박스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멈추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혈당 떨어진다고 좀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좀 네. 먹고. 장 PD님, 네. 인제스피디움 다녀오셨어요? 제로백 테스트는요? 요즘에 제가 파산 신고하기 직전이어가지고 저 조만간 한정치산자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당분간은 인제가 못 갈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 그 탐리뷰가 이제 되게 돈 많아가지고 막 서킷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보는데 그 끝이 왔습니다, 이제. 왜 그러세요? 당분간은 서킷에서 테스트할 일 별로 없을 거고, 뭐 하여간, 되게 가슴 아픈 얘기했다. 그래서 뭐 했냐고요? 인제? 조금 눈빛이 너무 촉촉해지신 거 아니에요? 요즘에 항상 그래. 네, 제로백 테스트는 하셨나요? 뭐 출력만 확인하면 되니까 제로백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 정차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돌파되는 시간, 테스트 진행했는데요. 일반유만 놓고 테스트했을 때 제로백은 5.11초, 옥탄 부스터 600ml를 넣은 다음에 그 제로백은 4.83초가 계측이 됐습니다. 그 외기 온도가 저희가 예전에 계측했을 때 4.73초가 나왔을 당시의 외기 온도보다도 훨씬 더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계측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제품 성능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선재훈 연구님과 함께 이 옥탄 부스터의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우리가 이 우리가 이 점화와 발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또 일반유와 고급유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또 점화 진각과 점화 지각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거의 이제 형님처럼
말씀하고 들으실 거니까 계속 네. 먹으면 돼요. 네. 그래. 원 없이 얘기하면 돼요, 이제. 네,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좀 최대한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드도 있으니까 원하면 이렇게 뭐 판서도 해가면서 해도 되고 아, 감사합니다. 먹어야 돼. 네. 먹어놓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진짜 여기서 그 모든 개념을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너무 이제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알기 쉽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일단 가솔린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점화와 발화는 거의 이제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차이가 많아요. 일단 점화는 이그니션이라고 해서 저 잡고 있어. 공기랑 연료의 혼합기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여줘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을 붙여줘서 연소를 하는 현상이고요. 발화 같은 경우에는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PV는 NRT라는 그런 기본적인 공식에서 피스톤이 이제 엔진 혼합기를 압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한 부분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연소를 하는 현상이에요. 뭐 둘 다 말 끊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점화는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연소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불 발화는 붙여서.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연소가 시작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엔진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발화는 정말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점화 플러그에서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불이 붙어버리면은 그런 불이 붙는 구간에 따라서 엔진에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 이제 그게 노킹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 자연 발화가 일어났을 때 노킹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 우리 이거 강의 만들어서 팔자.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노킹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ECU에서 보정 명령을 내려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이슈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ECU에서 점화 플러그에 이제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자연 발화가 돼서 노킹이 일어났다. 녹 센서에서 이제 녹을 감지를 했을 때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ECU는 이제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화 시기를 피스톤이 하강한 시점보다 더 뒤로 미뤄요. 네. 점화 시기를 미룬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노킹이 발생하면은 점화 시기가 점점 이제 뒤로 밀린다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점화 이제 진각시키는 게 아니라 점화 지각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점화 시기를 뒤로 늦춘다는 표현이 됩니다. 노킹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점화 지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군요. 네, 노킹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한 건데 이게 지금 ECU 자체적으로 조절이 되는 게 요새 양산 차들에 특히 이제 테스트하신 G70이나 이제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되고 또 스팅어 3.3 터보 후륜 구동 원하세요. 네. 나랑 앙숙이기도 하지. 저도 그래서 너무 이 노킹에 민감해서 저도 이제 고급류를 맨날 놓고 다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아직 써보진 못했지만 그 리뷰 보니까 뭐 한번 써보고 저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ECU 이 출력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도 계속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요. 네. 이게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발화가 미연 상태에서 연소 상태로의 이제 불연속적인 전이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ECU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발화점이라는 거는 그 외부의 뭐 흡기 온도라든지 뭐 그런 습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값이 아니고 발화점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라서 언제 노킹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ECU에서 제일 이제 무서워하는 게 언제 노킹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이제 녹이 감지되면은 점화시기를 바로바로 뒤로 미루게 돼요.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또 그 이 조절이 되는 엔진들은 점화 시기가 뭐 미루지도 않았는데 출력이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요새 G70 스팅어 같은 경우는 점화 시기를 조금씩 이제 앞으로 진각시키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점화 시기 진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피스톤이 하강하고 난 이후로부터 관성에 의해서 피스톤이 하강을 시작한 직후부터는 안 되고 하강을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몇 도 이내에서 이제 점화를 시켜서 출력을 내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점화 시기를 진각시키게 되면은 하강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가까운 시간 내에 점화를 시키기 때문에 폭발력이 더 세게 돼요. 폭발력이 더 세면은 결국 그게 이제 토크가 되기 때문에 차량 출력 자체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점화 시기를 진각시키고 지각시키는 게 결국 이제 연료 품질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보충 설명이라기보다 네. 조금만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따로 한 번 더 추가로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발화가 되면 노킹이 발생해요. 네. 그럼 점화 시기를 뒤로 미루게 되겠죠. 네. 점화가 되면 노킹이 발생 안 하니까 뒤로 미룰 필요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탄가가 높은 고급류는 점화 시기를 앞당긴다는 논리가 맞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점화와 아까 다시 또 얘가 반복되는 건데, 발화에 대한 개념을 구분 못하니까 이게 옥탄가가 높은 고급류가 들어가면 점화 시기를 뒤로 밀어야 돼. 이런 엉뚱한 지금 잘못된 상식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점화와 발화의 개념부터 이해를 하는 네, 게 맞아요, 중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장의 카드를 모시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신뢰가 가네요. 근데 이게 진짜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매체가 필요해요. 이런 방송이 필요하고. 네. 네, 이게 진짜 이해를 하고 뭐 튜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차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타면은 당장에 막 고장 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거가 쌓이면은 나중에 이제 차 메인터넌스에 들어간 지출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어려운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요? 자, 아무튼 연구원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신뢰가 가는데, 마지막으로 뭐 옥탄가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또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좀 편하게 또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옥탄가라는 개념이 일단 그 이소옥테인의 반응성을 휘발유랑 비교했을 때 그 반응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척도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론이라는 수치도 나오고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 옥탄가가 높다고 해서 점화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발화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뭐 압축비를 높여도 되고 부스트를 많이 써도 되고 점화시기를 많이 당겨도 노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이제 데미지가 없을 뿐더러 출력도 더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고급류에는 뭐 미비하긴 하지만 청정 성분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일반 휘발유보다 더 들어있기 때문에 뭐 차량 컨디션에도 좋고, 결국 이제 그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출력도 잘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가솔린 터보 차들 타시는 분들이 품질이 낮은, 그러니까 옥탄가가 낮은 일반 휘발유를 넣은 상태에서 시내 주행을 하다가 이제 주행풍도 못 받고 외기온도 높은 날에 그렇게 시내 주행만을 하다가 이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악셀을 많이 전개해가지고 뭐 풀악셀을 한다, 신호대기 딱 끝나고 나서 초록불이 들어오자마자 풀악셀을 한다, 그러면은 전혀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순정 터보 차량인데도 그 휘발유의 옥탄가가 낮은 것 때문에 노킹이 발생을 하고, 그 노킹이 이제 뭐 시점 따라 다르겠지만 피스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혼합기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센 노킹을 맞으면은 결국 그게 이제 컨로드가 부러져가지고 커넥팅 로드가 파손이 되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피스톤이 뚫고 나온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 튜닝을 어차피 튜닝을 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다 민감하시고 잘 알고 하시겠지만, 네. 순정 차들도 요새는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고옥탄, 고급류 권장 그런 차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 옥탄가에 옥탄가를 좀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하고 차를 타야 자기 차를 이제 고장내지 않고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려운 내용인데 뭐 당장 무슨 옥탄가가 높은 고급류를 넣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차가 뭐 당장 망가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알고 또 차를 타고 개념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딴 리뷰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뭐 항상 이 방송은 챙겨보고 있지만 이렇게 출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이렇게 와서 좀 이게 뭐 자랑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렇게 도움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발전에 도움이 네. 되면은 뭐 엄청난 뭐 이게 보람도 느끼게 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네. 고급류와 일반류의 차이점 그 영상 올린 다음에 네. 와 그거 댓글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하스티한 공격적인 봤습니다. 댓글이 많았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기 저 사냥꾼 형 네, 블로그까지 쳐들어가셔가지고 막 아주 끈덕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한양대 언덕 있잖아요. 네. 그럼 조심하셔야 돼 올라가실 때. 저도 뭐 항상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 옥탄 부스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옥탄 부스트가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정상이긴 한데 국내 법이랑 사정상 고급류로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들을 얘가 또 충족시켜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막 엔진에서 까르르 소리가 난다거나 뭐 락카통 흔드는 소리가 난다 뭐 조금 이제 엔진이 뭐 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 느끼셨을 때 노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노킹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LSPI랑 노킹이랑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몸으로 노킹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그 엔진은 거의 뭐 바로 뻗기 직전 엔진 블로우 하기 직전의 엔진들이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이 노킹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자기 차의 노킹이 이제 누적되고 있고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튜닝을 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라도 쓰셔서 고급류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옥탄 부스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다가 뭐 형편이 어려울 땐 이런 거 일반류에다가 이런 걸 첨가해서 다녀도 어느 정도까지 커버는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고급류를 넣는 거랑 또 일반류를 넣는 거랑 또 모르고 일반류와 고급류를 선택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국내 자동차 시장 엄청 규모는 커지는데 과연 그 질적 수준은 그에 비례해서 올라갔는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뭐 저야 뭐 항상 하던 거라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피디님께서 쏘신다고 하셨으니까 피자 드시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